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동양사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고요. 5장 분열이 자연스러운 인도라는 제목의 2번 고대 인도의 르네상스라는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소제목이 나오는데 중앙 집권을 대신한 군주들이란 제목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샨 왕조가 무너진 이후 약 1세기 동안 지속된 분열 상태를 해소한 사람은 찬드라 굽타 1세였다. 그는 320년 소국가들을 통일하고 굽타 제국을 세웠다. 신생 제국을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은 그의 아들인 사무드라 굽타였다. 사무드라 굽타는 인도 역사상 보기 드문 탁월한 정복 군주였다. 그의 정복 활동으로 굽타는 벵골에서 인더스 하류 지역까지 북인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남인도와 데칸 지방의 소국들도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쳤다. 사무드라 굽타에 뒤이어 찬드라 굽타 2세, 쿠마라 굽타 등 유능한 군주들이 계속 출현하면서 굽타의 국력은 크게 신장되었다. 찬드라 굽타 2세는 오랜 숙적이던 사카족을 완전히 제압하고 서부의 국경을 튼튼하게 안정시켰다. 또한 쿠마라 굽타는 중국에서 밀려난 흉노족의 침입을 물리쳐 다시는 그들이 인도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흉노의 남하를 간신히 막은 굽타 제국은 이후 쿠샨, 사산 등의 민족들에게 서부 변경을 계속 침탈당하면서 100년 동안이나 잦은 전쟁에 시달렸다. 결국 굽타는 점차 추락하다가 5세기 중반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 굽타가 멸망한 뒤 또다시 100여 년 동안 인도는 분열과 정치적 혼란의 시대를 맞았다. 벌써 몇 번째 춘추 전국 시대인지 모를 일이지만 또다시 통일은 이루어졌다. 난립하던 소국들을 통합하고 강력한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바르다나 가문의 하르샤였다. 그는 606년의 즉위에 카슈미르와 네팔, 발라비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북인도를 평정했다. 인도 역사에서는 특이하게도 정복 군주일수록 학문에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아소카, 카니슈카, 사마드라 굽타 등이 모두 그랬는데 하르샤도 같은 유형의 군주였다. 그는 종교와 문학에 관심이 컸고 직접 희곡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굽타 제국의 재현을 꿈꾸었던 바르다나 왕조는 하르샤가 암살당하면서 급격히 몰락한다. 언제 통일이 되었는가 싶더니 어느새 인도는 예의에 수많은 소국이 공존하는 분열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역사는 통일 제국의 시대가 기본이고 분열기가 사이사이에 잠깐씩 존재했다면 그래서 분열기에는 다들 통일을 지향했다. 인도의 역사는 그 반대로 특별한 중심이 없는 분열기 위주로 전개되면서 이따금씩 통일 왕조가 들어서는 양상이었다. 자, 다음 소제목 가장 인도적인 제국입니다. 굽타와 바르다나 시절은 인도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문화가 발달했다. 특히 이민족의 침탈이 잦은 시대였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민족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토착 문화가 꽃을 피웠다. 정치적으로는 후진을 면치 못했어도 학문은 전에 없이 크게 발달했다. 특히 인도의 수학과 천문학은 당시 세계 첨단의 수준이었다. 인도인들은 당시 세계 최초로 영의 개념을 발견했으며 십진법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진 숫자 체계와 십진법은 사실 인도의 것을 아랍 세계에서 도입해 로마에 전한 것이었으니 근원을 찾자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인도 숫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또한 굽타 시대는 산스크리트 문학의 전성기였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랜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도의 고유한 문화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식적 운동의 소산이었다. 굽타 왕실이 앞장서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시와 산문을 적극 장려했던 것이다. 고대 인도의 2대 서사 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는 이 시기에 정리된 산스크리트 문학의 정수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탄생한 간다라 양식은 부처를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미술의 금기를 깨주었다. 그 덕분에 불상의 조각이 자유로워졌고 종교 미술도 크게 성행했다. 수많은 불상과 힌두 신상이 이 시기에 제작되었고 동서양의 양식과 기법이 혼합되어 독특한 예술이 찬란하게 만개했다. 안타깝게도 그 상당 부분은 흉노의 침입과 이후 이슬람 세력의 지배기에 파괴되었다. 불교가 인도에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는 바로 브라만교, 즉 힌두교 때문이었다. 역대 제왕들은 대개 불교를 장려하고 포교에 힘썼으나 수천 년에 걸쳐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힌두교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불교의 보급에 앞장선 바르다나의 하르샤 치세에는 북인도 동부의 파트나에 세워진 날란다 사원이 불교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날란다는 불교 사원인 것만이 아니라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춘 일종의 국립대학이었다. 특히 이 시기 날란다에는 해외의 국어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불법을 배우고 토론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불교가 성행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굽타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인도 고유의 전통이 부활하는 시기였다. 이 흐름을 타고 전통의 힌두교가 널리 퍼지면서 신흥 종교인 불교는 차츰 위축되었다. 그렇잖아도 불교는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힌두교와 상당 부분 비슷해졌으므로 초기의 참신성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게다가 신의 모습을 조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되자 불교보다 다신교인 힌두교가 포교에 더욱 유리해졌다. 힌두교의 삼신인 브라마, 비슈누, 시바를 비롯한 수많은 신이 신상으로 만들어져 일반에 널리 퍼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는 점차 인도 내에서 세력을 잃고 동쪽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옮겨갔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것은 후한 시대의 일이지만 인도의 굽타 시대에 해당하는 남북조 시대에 중국에서 불교가 크게 성행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와 일본에도 바로 그 무렵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2번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